요즘에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예, 우울하다 이런 말을 달고 살고 또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실제 뭐 세상 사는 게 좀 팍팍하잖아요, 요새. 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겠죠. 뭐 네. 직장 구하기도 요새는 어렵기도 하고, 네네. 직장 내 갈등, 뭐 스트레스, 실연, 또 주식이나 코인으로 뭐 경제적인 손실을 받거나 네, 맞아요. 이런 심리적인 원인들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또 거기다가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거의 뭐 답답하고 우울한 시기를 보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처럼 비 많이 오고 날씨 덥고 이러면 불쾌지수도 높아지는데 그런 것도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뭐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사님께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도 실제로 많이 늘었나요? 예,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직접 체감하는 것은 제 주변 지인분들이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또는 가족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면서 우울증 상담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실제 한 반 이상은 우울증이에요. 예, 많아졌습니다. 예, 예. 우울증이 아닐까 하고 찾아오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미 우울증이다 이렇게 예, 보이신다 예, 이거죠. 예. 그런데 요즘에 그 12구 이태원 참사라든가 또 최근에 있었던 청주 지하차도 네네. 참사 또 우리 지역에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이제 아파트나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있었죠. 그런 것도 이 참사가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예, 당연히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사건, 사고들을 겪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명이 너무 나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 수 있어요. 네. 건강하고 멀쩡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게 되면서 생명이 너무 가볍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 정말 세상살이가 허망하다 또는 뭐 세상 뭐 별거 있어? 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이 밑바닥에서 어떤 우울증을 더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당연히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네, 저도 그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살기도 굉장히 힘든 세상이잖아요. 예. 청년 우울증도 많이 늘었나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우울증의 80% 90%가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분들이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진료실을 찾는 우울증 상담하시는 분들의 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청년들이에요. 네. 그중에서 남성 청년들도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특정 성별이 아니라 골고루 우울해하고 예, 있고 예. 네, 고민을 하고 있다. 최근에 어떤 통계에 보면 이제 성적으로 자살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약 40%나 될 정도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울증이 이제 학생들에게도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특히 아까 이제 청년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요새 MZ 세대들이 대개 자녀가 하나 둘로 성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전폭적인 지지도 해주고 네. 또 기대도 많이 하는데 사실 결과물이 좋지가 않아요. 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고 또 직장에서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구해도 실제 요새 현실은 최저임금 수준을 조금 넘는 정도뿐이 안 되니까 네네. 이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집을 사고 또 자녀를 낳고 육아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엄두를 못 내니까요. 좀 희망이 없다고 할까? 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스트레스만 받아도 쉽게 무너지고 우울감에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이 어떤가요? 타 지역과 뭐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 청년들 또는 그 우울감이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직업이 충분히 많지가 않고 네. 또 문화적으로도 어떤 역동성이나 그런 또 활발한 기운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박탈감 또는 심리적인 부족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자리도 취업도 쉽게 되고 원하는 일자리 구할 수 있고 또 창업을 해도 잘 되고 예. 뭔가 문화적으로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문화 환경이 된다면 네. 이제 우울증이 덜 생길 텐데 이런 것들을 분출하기 어려우니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우울증 하면은 많은 분들이 막 슬퍼하고 울고 또 밥도 못 먹고 완전히 네. 무기력해서 폐인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우울증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경우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되게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하면서 또 웃고 사는 분들 중에서 속으로는 우울증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우울증의 특징을 가장 먼저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무기력증이에요. 네. 만사가 아무것도 좀- 하기 싫다. 예, 만사가 귀찮고 하기 싫고 짜증나고 이런 것에서부터 무기력이 시작이 되는데 요새 같으면 추가로 수면 장애 또는 식욕 장애 이런 것이 동반될 수 있고요. 우울증이 약간 변형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행동 어떡해요? 장애로 나타나는 어떤 중독성, 예를 들어 가지고 게임에 빠진다든지 또는 인터넷에 깊게 빠진다든지 네. 스마트폰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매일 혼술을 한다든지 이런 중독성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숨어있는 우울증일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네. 또 약물에 의존하는 것도 하나의 우울증의 예, 예. 증상이 될 그럴 수가 수 있겠죠. 있습니다. 예. 박사님 말씀을 듣고 사수님들도 혹시 내가 우울증인가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좀 가볍게 내가 좀 다운된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치료의 어떤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예, 그 심각한 우울증이면 주변 사람들이 인지를 하거든요. 너 좀 우울한 것 같아.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가벼운 우울증이 문제가 됩니다. 네. 이 가벼운 우울증을 자가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한 세 가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저희는 이제 거죠? 삼무라고 하는데 첫째는 무기력입니다. 네. 에너지가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두 번째가 무관심입니다. 그전에는 재미있고 호기심도 있었는데 지금은 재밌었던 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무의욕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 옛날에 그 의미 있었던 것이 점점 의미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건데 직장도 의미가 없고 이제 텔레비전 친구 보면 만나는 것도 의미가 그것도 없고. 의미가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도 의미가 없게 느껴질 정도로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삼무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속된다고 하면 그거는 경미한 우울증으로 봐야지 돼요.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세상살이가 팍팍하고 아니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그건 뭐 그냥 당연한 현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경미한 우울증의 시작이에요. 그게 어떤 분은 1년 내내 계속되면서 우울증인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또 여성분들은 이제 갱년기하고 이게 합쳐져서 이게 예.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뭔가 움직이는데도 투자를 네.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전문의에게 이렇게 우울증이 있다면 어떤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울증을 인지하는 게 중요한데 뭐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우선은 나의 지금 현재 마음 상태, 우울증이 있는지 아니면 불안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판단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울증인 경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이에요. 저도 뭐 약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네. 우울증의 약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네. 아주 효과가 좋은 경우에는 한두 알 정도를 한 2, 3주만 먹어도 네. 활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약이 부작용도 없고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의존성도 없는 약이에요. 네네. 쉽게 얘기해서 뇌 영양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효과가 좋아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한 1, 2주만 먹어도 한 1년 동안 다운돼 있던 네. 그 친구들도 금방 에너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약 성분이 항우울제 이런 예, 약인가요? 항우울제인데 네. 요새는 약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거의 네. 부작용도 없고 네. 아주 안전한 약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제 좋네요. 지인들한테 제가
약을 적극적으로 주는 걸 추천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막 강요해서 네. 너 이거 와. 일주일만 먹어봐라 이렇게 제가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 정말 약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은 너무 겁먹지는 않아도 되겠다는 예, 생각이 예.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병원 이외에 뭐 지자체라든지 관계기관에서는 또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예, 요새 우울증 때문에 자살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에 대한 문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정신과 상담을 좀 꺼려하는 게 있는데 지금 시, 군, 구마다 살짝만 돌아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아주 유용한 상담센터가 있어요. 네. 거기는 항상 간호사나 상담사나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고 또 익명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간단하게 상담도 할 수 있고 내 우울증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뭐 민원 처리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좀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쉽게 편안하게 이용했으면은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할 때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 너튜브에 명상 음악을 아, 예. 들으면서 오.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내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가 메모를 하면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그것도 예. 좋은 방법입니다. 굉장히 제가 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어떤 도움, 내가 우울하다, 이런 고민이 있다,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 될 것 같은데, 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도움을 주면 될까요? 그 심한 우울증 같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먼저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벼운 우울증인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심리적으로 좀 다운되고 좀 힘든 것 같아.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조잘조잘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네, 네. 같아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치유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귀담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마음을 같이 나눠주는 거 그것만 해도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잘 표현하고 잘 들어주고 이 두 가지만 해도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올 여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여름 건강하게 잘 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도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경미한 우울증인 경우가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지금 특히 이런 날씨도 안 좋을 때 많이 힘든데 우울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일상에서 반복적인 생활 말고 좀 새로운 활동, 또 새로운 장소를 찾는 거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나운서님 같이 네. 새로운 어떤 그 헤어스타일도. 헤어스타일을 하는 네. 것 같이 아, 그런 네. 것도 나의 어떤 기존의 패턴을 바꾸면서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새로운 활동, 새로운 장소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사님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신경정신과를 방문하면 약간 정신 이상자하고 혼동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이미지나 시선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마음의 감기라고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좀 이상하다, 우울하다라고 하시면 전문 상담사를 찾아서 이 네.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울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윤우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